자, 이제 우리가 재테크 투자할 때 또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이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뭐래도 등기부 등본. 이것을 이제 우리가 통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줄여서 등기부라고 한다. 자, 등기부의 구성은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 위치, 지번이나 도로명, 면적, 그리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압류, 경매 등기 이런 것들이 갑구에 기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 그래서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뭐 주택 임차권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매매한다. 또는 뭐 전세 월세 들어간다. 또는 뭐 낙찰 받는다. 이럴 때마다 등기부는 항상 체크해 보는 습관을 가져야만 한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누구나가 열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놓치지 않길 기대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등기부의 구성, 표제부, 갑구, 울구로 구성되어 있고 표제부하고 갑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울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등기부의 용어 중에 뭐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거 좀 알아야 되겠죠? 가령 뭐 건물로 치면은 출생신고, 처음으로 건물을 지었다, 소유권 보존. 그다음에 이제 매매, 뭐 증여, 뭐 낙찰, 소유권 이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압류가 많죠. 대표적인 압류는 세금 체납, 국세 체납, 지방세 체납, 또는 뭐 보험료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또 흔히 이야기하는 쓰리가,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하고 가처분은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일방적으로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고 통상은 등기부에 올라가는 것이다. 반면에 여러분 가등기는 일방적으로 할 수 없죠. 가등기권자, 가등기 설정자 둘이 손잡고 등기소 가서 등기하는 것이다. 다만 이제 둘이 등기소 가기 어려우니까 누구한테 맡긴다? 변호사한테 또는 법무사한테 비용을 주고 맡긴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자가, 가압류는 돈 받을 거 있을 때, 가처분은 안 돈 받을 거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다. 나중에 이제 소송해서 강제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또 가끔은 등기부에 갑구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임의 경매 개시 결정, 경매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 은행한테 돈 빌릴 때 근저당권 설정하죠. 뭐 은행을 떠나서 개인과 개인 간에도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제 담보를 설정하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근저당권. 여러분들이 항상 알아둬야 될 것은 근저당권의 개념, 원금, 그 다음에 연체이자, 그 다음에 실채권,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그래서 근저당권이 가지는 우선 변제권은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한 실제 채권액이다. 그런 부분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권도 뭐 물권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담보권도 있고 담보의 성질, 그 다음에 용익물권, 실제로 이제 점유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주택 임차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순위 번호나 접수 번호보다도 그 안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금 얼마, 그죠? 이런 부분들 중요할 것 같고 지상권 등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토지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할 때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도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본인이 어떤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통상 등기부 갑구에 소유권 이전, 설춘환, 가령 뭐 서울 용산구, 뭐 한강대로 이렇게 이제 주소까지 표시가 되는데 만약에 제가 이사를 했다. 제가 만약에 가령 뭐 서울 강석으로 이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항상 그 이사한 그래서 주민등록 초본이 있잖아요. 초본을 가지고 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예. 가령 뭐 제가 어떤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다. 등기부를 떼보니까 갑구에 소유권 이전, 설, 춘, 환 보니까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 이렇게 이게 이제 원래 주소예요. 이름하고 주소. 근데 제가 뭐 했다? 이사했다. 예, 이사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이사를 했죠. 어디로? 가령 뭐 서울 강서구 마곡동으로 이사를 했다. 그러면 요 등기부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설춘항 그대로 놓고 주소 밑줄 그어주고 요 서울, 강서구, 마곡. 이렇게 이제 주소를 변경을 시켜줘야 나중에 이것과 관련돼서 누군가가 저한테 송달하고 싶을 때 새로 바뀐 주소로 송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일단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은 단독 소유하고 있지 않고 지분 등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죠? 예. 근데 가끔 보면 여러분 지분 등기 이를테면 A, B 가령 뭐 2분의 1, 2분의 1 또는 뭐 3분의 1, 3분의 2. 그래서 1만 되면 되는 거죠? 1만 되면 되는 건데 아주 가끔은 지분의 표시가 없어. 그냥 A, B 이렇게만 있다. 그럼 뭐예요? 그럼 우리 법은 균등한 것으로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점도 알아두기를 기대합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있죠. 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과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서울의 어떤 토지 사건. 제가 이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가 정말 중요하구나를 뼈저리게 느꼈던 사건. 저희 이제 선배 사건 때문에. 자, 저희 선배가 가령 서울에 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노원구다. 노원구의 어떤 땅인데 원래 소유자가 A가 3천 뭐 평 중에 뭐 100평, B가 3천 평 중에 2,900평. 물론 이제 조금 더 써야 되는데 여러분 대충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있었다. 근데 저희 이제 선배네 아버지가 그 선배한테 요 땅을 사주려고 그래요. 요 땅. 이게 이제 그린벨트인데 나중에 충전소 있죠? 충전소. 차에 이제 그 가스 충전하는 충전소. 대표적으로 뭐 택시 이런 것들. 충전소 허가가 날 수 있는 땅이다. 예, 그래서 딸내미한테 사주려고 했는데 이 B가 너무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이 B는. 그래서 이를테면 요것만 가령 한 1억 주고 샀다. 1억 주고 만약에 샀다. 자, 그리고 이제 주소를 표시했어요. 이를테면 뭐 김미인 이름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뭐 어쩌고저쩌고 타워팰리스 뭐 이를테면 A동 1107호.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주소를 이제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A 지분에 대해서. 근데 저희 선배 이분이 이사를 했어요.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로 이사를 했어. 예,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면 뭘 해야 된다? 주민등록 초본이 바뀌겠죠? 초본이 주소지가 바뀌잖아요. 그걸 근거로 뭘 해야 된다?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그래서 아까 이 땅에 대해서 김미인 요거 지워주고 뭐라고? 서울 용산구 한강로 새로 주소 이전한 대로 이렇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자, 이 B의 지분이 경매 나온 거예요. 이 B의 지분이 경매 나왔어. 그러면 우리 선배는 뭐 할 수 있어요? 3초분의 100 있지만 공유자 우선 매수 할 수 있잖아요. 한 번에 한해서 무조건 낙찰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요게 경매로 나온 거예요. 요게 이제 경매로 나와가지고 처음에 만약에 그냥 한 30억이 나왔다. 근데 이게 그린벨트예요. 잘 모르는 사람은 할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가령 뭐 한 10억까지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억까지 떨어졌다. 그럼 이제 원래는 우리 선배 아버지가 요 정도 가격이면 뭐 충분히 예전에 매수도 할 수 있었던 거니까 무조건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거나 법원은 우리 이 김민 씨한테 통지를 해주죠. 매각기를 통지를 해줘요. 왜냐하면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근데 어디를 통지해줘요? 타워필리스로 계속 통지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용산구 주소를 이전을 한 것을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들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끝내 송달을 못 받죠. 왜냐하면 타워팰리스 A동 1107호 가면은 아무도 없잖아. 이미 이사를 했으니까. 어디로? 서울 용산구 한강로로 이사를 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B의 지분을 어떤 사람이 11억에 낙찰받았어요. 30억짜리를 11억에 엄청 싸게 받았죠. 근데 요게 이제 즉시항고 하루 남겨놓고 이 김미인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 했냐?
하루 남겨놓고 즉시항고했어요. 즉시항고. 예. 이의가 있다는 거죠. 아니, 김미인이 이 사건 타 공유자로서 공유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매각기를 통지 안 해줬냐라고 해서 즉시항고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즉시항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즉시항고가 기각됐어요. 기각됐어요. 왜? 그것은 오롯이 김미인의 잘못이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송달을 서울 용산구 한강로로 받고 싶었다면 어떻게? 등기부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별도로 했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은 일리가 있는 거죠? 네, 그 말은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못 해가지고 저 30억짜리 11억에 낚시 받을 수 있는 찬스를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너무 아쉬운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가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 보면 등기부에 소유권, 그죠? 예, 소유권자의 여러분의 이름과 주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로 이사를 해. 당연히 그러면 그 초본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초본을 가지고 한 5만 원, 10만 원도 안 할 것 같아요. 등기소 가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그 등기소 또는 자기가 아는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비용 조금 주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해달라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등기부와 대장이에요. 등기부와 대장. 이런 것도 이제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대장,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은 부동산 자체의 사실적 현황을 공시하면서 행정 목적, 즉 국토계획이나 과세 자료로 사용된다. 반면에 등기부는 부동산상의 권리, 관계의 공시로 거래 안전이 목적이다. 자, 어떤 땅이 있는데 대장에는 토지 대장에는 100평, 등기부에는 200평. 그다음에 부동산 권리자, 소유자가 대장에는 설춘한, 등기부에는 홍길동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건 도대체 몇 평짜리야? 소유자는 누구야? 여러분, 대장은 현황, 사실관계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100평짜리예요. 100평짜리. 자, 그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등기부, 부동산상의 권리는 뭐가 중요하다? 등기부. 그래서 이거 홍길동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땅은 100평짜리고 홍길동 소유의 땅이라는 거예요. 현황은 대장이 우선한다. 법률상 권리는 등기부가 우선한다. 그런 부분들도 하나 간단히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